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준 자문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매주 금요일마다 안내드리고 있는 미리 보는 주간 프리뷰 내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이제 8월 3주차, 2주차도 같이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다음 주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다루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좋은 호응을 해주셨고 또 반응도 좋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앞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 8월 4주차에 우리가 무엇을 또 준비를 할지, 특히나 이제 올 말에 다가오다 보니까 이 새롭게 9월달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전체적인 이슈들 같이 마무리한다라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먼저 전체적인 흐름들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4주차 미리 보는 주간 프리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일정 체크를 먼저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중요 이슈들이 몇 개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지지난주쯤에 한번 다뤄드렸었죠. MSCI 쪽으로 편입 편출된 종목들이 있고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제로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월말에 진행되는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전 닉스와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자체가 앞으로 향후 9월 달에 중요한 반도체 방향을 나타내는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다뤄보겠고, 나머지는 오늘 금요일 기준에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7000과 이제 코스닥 800포인트 구간에서 서로 약간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며칠간요. 특히나 삼전닉스의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워낙에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삼전닉스 차트를 이따가 같이 다뤄드리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내용을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섹터 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반등 자체를 좀 기습적인 상승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도 약간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모더나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이 엄청난 이벤트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 위주로 살펴보겠고, 나머지로는 원전이나 건설, 2차 전지까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정 체크를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다음 주 바로 월요일 날입니다. MSCI 분기 리밸런싱 적용일이라고 해서 지지난주쯤에 한번 MSCI 리밸런싱 관련된 종목 선정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는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중대형주 단에서는 LG이노텍이 편입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현재 차트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기대감을 받진 못한 모습이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편출입 결과를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기대감으로 소폭 올랐던 게 좀 빠졌긴 하지만 아마 한두 달 지나게 되면서 서서히 기관 수급 유입 효과가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특히 편입되어 있는 요 종목들 꽤 있죠. 이 대형주 단에서는 LG노텍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두드러지는 부분이겠고, 두산테스나나 가온전선, 기가비스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 전력이나 반도체 섹터에 몰려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HLB라는 종목도 있고 한데, 특히나 제주반도체가 최근에 이 종목 자문을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급증했다라고 할까요? 최근에 워낙에 많이 올랐다가 반등한 부분들을 또 많이 지금은 까먹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제주반도체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 그래도 편입이 됐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호재입니다. 호재이다 보니까 요거에 따른 흐름도 조금 살펴봐야겠고, 요건 이따가 반도체 섹터를 다룰 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외적으로는 현대무백스, 로봇 관련 섹터죠. 테스라든지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반도체 단에서 반도체 소보장 쪽이 이 스몰캡에서는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봐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 편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 에피스홀딩스 등 비교적 최근 소외되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편출이 됐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오히려 가격 전략을 잡을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이것들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요 정도 선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2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부분들이 좀 진행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네, 다음 주 수요일 날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이미 삼전닉스의 실적 발표가 좋은 흐름으로 잘 나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이 KPX를 다루는 이 엄청난 기업인 엔비디아,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거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날 또 공교롭게도 현대차의 뭐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크게 유효한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이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조금 차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우선은 엔비디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 26일날 전후로 실적 발표가 나는데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27일 목요일 날입니다. 네, 목요일날 오전 5시 20분에 이른 새벽쯤에 실적이 발표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날 이 애프터 시장까지 삼전닉스라든지 변동성이 좀 클 걸로 예상이 돼요.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기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이 중요한 변곡점을 갖고 있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살짝 더 남았는데 삼성전자는 위쪽으로 가기에는 매물 구간이 약간 막혀있다 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엇갈리긴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나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이 즈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9월에 좀 크게 갈 것이냐 라는 부분이 결정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좀 관심 있게 볼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이렇게 실적도 발표하고 아마 황 사장님이죠. 엔비디아 이 CEO가 나와서 설명회도 같이 하면서 이 국내 반도체 업종과도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겠고 앞으로의 가속기 수요, AI 가속기 수요에 대해서 조금 밀접한 얘기들을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HBM이라든지 뭐 서버용 메모리, 데이터 센터 장비 전체 다 일괄적으로요. 네, 이 정도 선에서 엔비디아 발표 있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조금 보도록 하겠고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또 프라임 멤버십이 24일부터 진행이 되죠. 이따가 프라임 멤버십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흐름에서 특히 어느 정도 삼전익스가 많이 빠졌죠. 삼전익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좀 엄선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충분히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좀 값싼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이 다음 주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이 부분과 연결된 이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프라임 멤버십 안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27일과 28일 사이에 연준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외적으로 꼽을 만한 게 요거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 잭슨홀 미팅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일종의 이 주요 언론이나 이 정재계 인사들이 좀 휴가 가는 휴양지에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이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매달 8월 달마다 8월 말에 거의 이제 여름 휴가 끄트머리 즈음에 있는 부분이죠. 그 즈음에서 안내를 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이 얼마 전에 이 새로운 페드의 수장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특징이 그전에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이라든지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라든지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실마리 같은 거를 계속해서 줬단 말이죠. FOMC 뭐 회의록이라든지. 그런데 이번 새롭게 선출된 케빈 허시 의장의 경우는 그전과는 좀 달라요. 어느 정도 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제시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뭔가 앞으로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거를 워낙에 얘기를 안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 기조연설 시간에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최근
이 국채금리에 대한 이슈가 좀 말이 많습니다. 네, 말이 많고 실제로 이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국채금리 지표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게 국채금리가 최근 5%대 중후반까지 올라가기 위한 직전까지 가서 이 시점 변동성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하방으로 밀리는 요인이 됐었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더 치기 전에 하방 조정 한번 받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 베센트 이 국무장관이 요거에 대해서 재정부 장관이 이 바이백을 선언하면서 이 국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라는 게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 하방을 좀 막아준 흐름이 있는데 아마 다음 주 기조연설 시점 즈음에 국채 금리와 관련된 흐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변동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히 금리를 인하할지 인상할지에 대한 부분들보다 전체적으로 국채 금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좀 펼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다음 주에 계속해서 리뷰 드리면서 사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올라가지 않는 방향선에서 좀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다음 주 8월 4주차 거의 8월 끄트머리 즈음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흐름 자체는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면서 이제 아까 이따가 지수 관련된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은 확실히 삼전익스 쪽으로 또 다시 한번 8월 말쯤에 수급이 일거에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힘없이 오늘 거의 일거에 한 방에 이 코스닥 종목들이 내려 꽂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여전히 좀 최근 반등에 있어서도 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복을 좀 못하셨던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9월 달에는 우리가 조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들도 충분히 여전히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섹터적으로 얼마나 좀 사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격 전략을 얼마나 잘 세웠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수 점검, 이 코스피 7,000포인트와 코스닥 800포인트 제가 지난주에도 이 코스피 6,8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코스닥은 850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딱 지난주쯤이죠. 네, 850포인트 부분에서 제가 이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지난주에 850에서 변곡점이면서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어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850에서 상방으로 가지 못했고 현재 800포인트까지 현재로서는 밀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8월 말에 이 방향을 하방을 어느 정도 잡고 9월 달에 올라갈지 보는 것도 좀 코스닥에서는 의미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지수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이 상황에 제 첫 멤버십이죠. 프라임 멤버십 1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좀 지겹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좋은 거니까요. 좋은 거는 계속해서 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광고 아닌 광고를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던 것 같은데 프라임 멤버십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시점 기준에 오늘 오후까지 아마 마무리가 우선은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24일부터 본격적인 이 프라임 멤버십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현재까지 들어와 주신 분들께 또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동시에 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또 자문력 분들이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저를 믿고 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는 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에 따른 밑바탕에는 역시나 CFA 기반의 밸류에이션 제 가장 좀 두드러지는 강점이자 차별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CFA 기반의 이 종목 선별 능력과 또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지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치 CFA 자격증을 보유한 공부를 한 것처럼 커리큘럼을 통해서 거의 흡수를 하고 나서 종목 선정하듯이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이나 뷰 같은 것들을 많이들 흡수하게끔 안내하는 게 또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실력도 또 계좌도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 멤버십을 통해서 CFA 기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아실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 차트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또 수준급의 기술적 차트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초보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보고 또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하는지 계속 일단 쭉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게 되고 또 익숙해짐을 바탕으로 어느새 이 적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장을 읽는 법을 아마 배워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몇 달 동안 진행되게 될 일련의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봐주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수익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평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주식 공부야말로 훌륭하게 좀 자산을 증식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이죠. 이미 미국이 그러한 흐름들이 뭐 십수년에 걸쳐서 나타났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흐름 자체가 나타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주식 시장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좀 빠르게 시작하거나 느리게 시작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주식을 잘 못하셔도 오히려 저와 같은 눈높이에 맞춰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이 적어도 프라임 멤버십 안에서는 잘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주도주 선별이나 뭐 시장 흐름이나 뭐 시스템 트레이딩, 뭐 12년 실전 노하우 이런 것들은 다 안내를 드렸고 이 계좌 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제가 알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제가 1대1로 좀 자문을 현재까지는 또 받고 있으면서 거의 주식 과외를 하다시피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상세하게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까지 좀 접하게 되면서 좀 더 낮게, 좀 더 나은 수월한 계좌 복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감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종가 베팅 전략을 통해서 현재 좀 직장인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 만큼 여러분들의 좀 시간을 아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문력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 금융적인 뭐 정보를 찾고 뉴스를 선별하고 하는 노가다들은 제가 다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안내드리는 가격 전략에 좀 초점을 맞춰서 거의 장중에 시장을 잘 안 보시더라도 매수할 때 되면은 그때 가서 매수 버튼만 잘 눌러주시고 매도 버튼만 잘 눌러주시면 아마 따라오는데 뭐 큰 무리는 없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좀 정해져 있는 장 마감하는 시간대 종가 베팅 전략 위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것도 조금 편하게 주식시장을 편하고 재밌고 쉽게 할 수 있게끔 안내하려고 하는 것도 제 프라임 멤버십 철학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것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또 방송을 제가 이제 SBS 비즈 방송을 또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안내를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나갈 테니까 제가 또 링크를 계속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방송 잘 시청해 주시면서 또 잘 보셨다면은 잘 봤다 혹은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는데 좀 이런 거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가감없이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것도 잘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인 뭐 프라임 멤버십에 대한 부분들 오늘 금요일 21일 기준으로 마감을 하니까요. 혹여나 이 영상 보고 나서 미처 가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일단은 운영자분께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아마 주말까지는 열어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네. 그래도 오는 분들 그렇게 막지는 않습니다. 네, 막지는 않기 때문에 혹여나 생각이 좀 바뀌셨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24일날 정규적인 시작이니까 꼭 늦지 않게 합류하셨으면 한다. 이렇게 조금 마무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CF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항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는 하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또 중요한 주제인 지수 점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말이 길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좋은 거는 계속해서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겠고 자 그렇다면 일정 체크 이어서 지수 점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코스피와 코스닥 7000포인트와 8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선은 나스닥의 흐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이 코스피가 현재 갖고 있는 중요한 라인 자체가 7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최근에 심지어 7000포인트를 갔다가 7200포인트까지 갔다가
거의 뭐 개파락으로 큰 폭으로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6890 라인, 그러니까 120선 라인을 그래도 안착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적인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 부분과 연동돼서 삼전 닉스의 흐름이 좀 연결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든 부분이 아마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상방으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삼전 닉스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는데, 일단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6800포인트를 다시 안착을 했다, 120선을 탈환을 했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 박스권 라인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이 전고점 박스를 맞고 떨어졌던 만큼 여기서 이 7200포인트를 넘게 되면은 이제 한 740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열려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7400포인트까지 이 포텐셜은 8월 중에 열어놓고 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또 절대적으로 삼전 닉스의 움직임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수렴 라인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만약에 7000을 넘으려다가 한번 꼬꾸라지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주중에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6890포인트를 일단 넘어섰다라는 게 중요하겠고, 이거를 바탕으로 미국 장이 만약 오늘 밤 기준으로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조금 약간 갭이 떠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고려를 할 수 있다. 샌디스크나 마이크론에 대한 흐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관점이겠고요. 이 넓은 틀에서 보면은 이제 9월달이나 8월의 말 흐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주봉 기준입니다. 주봉 기준으로는 중요 넥라인이 6500선, 그러니까 딱 요 라인을 맞고 나서 딱 딛고 나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윗단에 요 라인이 남겨져 있다 보니까 상방으로 가기에는 이와 같은 흐름으로 어느 정도는 또 횡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아리까리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낮습니다. 왜냐면은 월봉 기준으로는 한 74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9월달 초가 되면은 이와 같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바로 이제 700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30만원 이상은 물론 이거니와 하이닉스도 거의 한 190만원대 수준까지 도달하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아직 뭐 월봉 단위에서이긴 하지만요, 이 추세를 여기서 잘 살려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이 전체적으로 4.8% 상승을 했어요. 이 8월 달에 현재 기준이요.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이 음봉을 먹는 이 상방 흐름 자체가 나아줄 수 있느냐가 이제 9월 달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7월 달에 너무 과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규칙적 반등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들이 지난 8월 초중순에 SK하이닉스 상한가, 거의 삼성전자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걸 또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후열이 후반형으로도 나타나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해 보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부분인데, 코스닥이 또 좀 복잡 미묘합니다. 제가 불과 지난주에 딱 850포인트 라인에서 선언을 했죠. 추가로 하방으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그 얘기가 현실이 됐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코스닥의 관점은 800포인트는 일단 사수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최근 밀릴 때까지는 오늘 특히나 금요일 기준으로 거의 한 800포인트 라인을 간신히 지켜주면서 딱 801.94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라인을 지켜주는 흐름 속에서 움직여야만이 2차전지 섹터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혹은 로봇 섹터 등 이 전반적인 코스닥 내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초점 맞추면서 조정을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다음 주 중이 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을 좀 새롭게 담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가격 전략이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프라임 멤버십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면서 실제로 종목을 드리고 매수 매도가를 짚어 드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다음 주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히려 현금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기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이 또 상당 부분 삼전닉스라든지 뭐 삼성전기, 주요 이 반도체 테크라든지 이러한 쪽에 많이 물려 계시기도 하고 또 거기에 비중을 많이 담아 두셨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좀 효과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이라고 하죠. 좀 비중을 좀 조절시키는 부분을 좀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 정도 흐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고 새롭게 담아야 될 종목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코스닥은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고, 800포인트는 지켜줘야 되는 중요한 라인이니까 그 정도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차트 관점에서 뭐 쌍고점이긴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요. 아마 전체적으로 이 박스권 흐름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800을 약간 하회하는 그림도 나오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낙폭과대 구간으로 인식하고 조금 더 양질의 종목을 담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장세가 8월 말쯤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늘 좀 너무 심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오늘 사이드카가 걸렸죠. 코스닥은.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삼전닉스만 계속 빨간불인데 이 패턴 자체가 지난 7월과 6월 사이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 과정에서 조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나왔는데 오늘까지 좀 조정을 받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흐름 속에서 그때 또 다시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부분으로 섹터 점검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 챕터인데 이와 같이 이제 반도체, 암호화폐, 바이오, 원전, 건설, 2차 전지까지 해서 이렇게 한 6개 정도로 추려놨는데요. 여기서 의미있게 보고 있는 게 반도체와 암호화폐, 또 바이오가 최근 주 후반부로 가면서 나타났던 흐름인데 요거 하나씩 짚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전력 섹터가 최근에 조금 안 좋은 흐름으로 추세가 꺾였습니다. 뭐 효성중공업이든 뭐 대원전선이든 LS일렉트릭이든 반도체가 또 소부장들도 많이 꺾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겠고, 요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전력도 이따가 시간 되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쪽으로 이제 화장품과 로봇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한번 이따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화장품과 로봇은 중요한 변곡 라인에서의 이슈가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화장품은 실적 시즌이 분기점에 될 거라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횡보하고 상방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차익 실현 구간이 조금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보자 라고 얘기했던 게 화장품이고, 또 지난주까지 제가 이 프리뷰 점검 시간에 안내를 드렸던 로봇 섹터의 경우도 유니트리의 중국 IPO 상장일이 이번 주에 있었죠.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횡보 내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로봇 섹터도 조금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라,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좀 중요한 이 부제목 내용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반도체, 요거 좀 계속 기다리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주주정 환원 정책, 그 이유는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에 현재 시간쯤일 겁니다. 아마 시간이 16시, 16시와 한 17시 정도 사이에 이 3전에서 이 주주환원 정책 한 100조 원대 수준의 거의 역대 최대 규모죠.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주주환원 정책을 냈고, 실제로 오늘 거의 한 5%대 가량 상승이 나왔지만 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이제 선반영이 됐는지라는 거를 조금 고려하면서 현재 가격을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그 이유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 네, 비트코인 차트를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2거래일째 강세 흐름입니다. 이것도
뉴스 기사로 접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워낙 바닥권까지 계속 박혀가던 비트코인이 최근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초입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조금 의미 있는 이 섹터 수급 관점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뭐 카카오페이와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필두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연결지어서 8월 말에서 비트코인이 반등에 나서기 시작되면은 전체적으로 워낙에 크게 움직이는 섹터다 보니까 다른 섹터로의 영향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 이것도 제가 모더나가 지난 며칠 전이죠, 이틀 전쯤에 갑작스럽게 장중에 170%까지 올랐다가 지금 하루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때문에 바이오 쪽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바이오 섹터가 조금씩 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어쩌면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네, 모더나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도 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전 쪽. 지난주에 이번 주쯤이죠. 네,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하면서 SMR 관련된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금방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이슈는 충분히 갖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대표적인 흐름이 원전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따가 대표 종목 한두 개씩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쪽으로 이제 건설 쪽으로도 하나 잡아놓은 게, 요거는 원전 쪽과도 연결되는데 이 데미투자 프로젝트 1호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또 제가 준비를 해온 부분이 있는데 이슈를 하나 살펴보면은, 그렇죠, 이 김종관 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금 계속해서 러터러닉 미상무부 쪽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미투자 협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난해부터 있어 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 작년부터 해서 마스가를 시작으로 해서 이 대미투자 협정을 이 트럼프의 관세와 연결지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한 게 대미투자로 약 3,500억 달러 수준의 대미투자에 대한 약정이었죠. 그런데 현재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이 투자를 어떻게 어느 시점에 할지를 두고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결정을 섣불리 못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아무쪼록 이 대미 프로젝트를 결국에는 하게 될 텐데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섹터 쪽으로 좀 수혜가 몰리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두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조선 쪽과 연결지어서 뭐 원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반도체 쪽으로 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해서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에너지 쪽으로 이 텍사스 가스 복합 발전소라고 해서요, 이 발전소 관련된 이슈들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을 이따가 건설 섹터와 같이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사실 생각보다 시장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대미투자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반도체 쪽으로 지금 이 시장 자체에 이목이 쏠려 있다 보니까 대미투자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는 좀 이슈화되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좀 잠재적으로 좀 중요하게 이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섹터적인 순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관점이 있다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섹터별로 종목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정도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장중에 계속해서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자, 우선 SK 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이죠. 170만원대 부근에서 딱 위쪽 라인에 걸려놓은 이 라인 자체를 맞고 일단은 떨어진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175만원을 좀 넘어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전고점 부근에서 요 이틀 사이죠. 최근 이틀 사이에 바닥 대비해서
주주하는 이슈가 나오자마자 거의 한 15% 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현재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시점에서의 대응을 필요하다 보고 있는데, 현재 중요하게 넘어야 될 라인이 178만원 부근 선입니다. 거의 한 180만원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 상방으로 180만원만 넘게 되면은 바로 200만원 단까지 별다른 저항이 없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윗단으로 매물 소화 구간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만약 200만원 선까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뭐 7000포인트, 코스피 7000포인트는 기본적이고 9월 달에도 좀 중요한 이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180만원을 전후로 해서 여기에서 만약 이게 고점이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면, 진입을 해야 될지 말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특히 제 기준에서는 그렇고,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180만원이 확실하게 짚어줘야 진입을 할지에 대한 근거를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애매하게 끝났죠. 오늘 금요일 기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만약 고점으로 인식이 된다면은 지난번처럼 하방 물림 보이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이라는 이 전체적인 터널 속에서 우리들이 이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이 라인에서 윗단으로 올라서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힘 자체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현재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200만원 선까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다음 주 부분에 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180만원을 넘어서는 시점이 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심리가 살아나면서, 오늘 삼전익스 빼고는 소부장 쪽도 다 빠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장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좀 다시 몰리면서 좀 굵직굵직한 소부장들 많죠. 그런 것들이 반등을 해주는 흐름 자체를 만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 라인 구간이 있다. 이 정도를 좀 인식을 하시기 바라겠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먼저 주주환에 대한 이슈를 내면서 반등을 15%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뒤이어 올라오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미 한 13% 정도, 거의 한 14%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채팅방에서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이미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참여자들이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고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쉽게 올려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보자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목표는 이 윗단에 있는데 당장 이렇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면은 조금은 좀 설익지 않았나, 타이밍적으로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차트를 파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상방으로 바로 간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웬만한 중요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요. 만약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에 준하는 중요한 발표를 아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기준에서 해줘야 될 때인데, 아마 오늘 저녁과 아마 전에, 아마 6시 전에 이사회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테다 보니까 그거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기준에서는 조금은 현재에서 좀 무리가 있다. 28만원, 29만원대가 좀 중요한 고비 라인이다. 이 정도로만 보면서, 오히려 지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25만원 이하에서 이런 데서 주어가지고요, 잘 끌고 오다가 지금 차익 실현을 신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승자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진입을 할지 고민하는 거는 조금 순서가 틀렸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바라보자, 하이닉스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고요. 이 외적으로 다른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몇 개만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소부장 종목들도 여러 개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조금 고민하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이와 같은 급락들 보이시죠? 거의 몇몇 종목들 빼고는 오늘 좀 처참한 수준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심택 하나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심택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 얘기를 주시면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물어보셨는데, 이미 8월 초쯤이죠. 이 11만원 부근에서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 8월 중순까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중국에는 이 라인을 뚫지를 못했죠. 뚫지를 못하게 되면서 결국에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오늘처럼 일거에 차익 실현 혹은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거의 한 마이너스 12% 흐름이 나왔다 보니까요. 사전에 좀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조금 귀담아 듣고 하셨다면은 좀 정리를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우선은 삼전닉스, 아까 얘기 들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방향성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을 겁니다. 심택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하방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심택뿐만 아니라 다른 소부장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엔비디아 발표 전후 시점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네,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거래일제 강세라고 하면서 실제로 오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먼저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비트코인이 우리 대중들에게 좀 잊혀져 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실시간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좀 비트코인 최근에 차트를 보신 분들이 있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도 보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볼 필요가 없죠, 지금. 네, 전체 흐름 자체가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이랑 보게 되면은 올해 작년 9월을 기점으로 하염없이 떨어졌습니다.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좀 대중들에게 좀 잊혀져 가고 있는, 서서히 잊혀가고 있는 섹터긴 하지만, 또 한번 올라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게 암호화폐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프라임 멤버십을 하게 되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도 이 VIP 특강에 한 번씩 넣으면서, 왜냐면은 제가 미국 증시도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좀 안내를 드린다고 했죠. 1기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리라든지, 현재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가셔야 될 건지 조금 하나하나 짚어 드릴 건데, 같은 선상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자산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곳에서 놀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공부하고 또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흐름 자체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미국 장세가 도래하게 되면 마치 작년처럼요. 작년과 같은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또 우리는 미국 증시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같은 값에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종목들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막 상승을 하는 태동기 시점이라서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거에 따른 이 흐름으로 최근에 시장이 며칠간 안 좋았지만 가상화폐 관련주들만 좀 크게 급등을 하고 있죠. 좀 잡주 아닌 잡주들도 있고 조금 굵직굵직한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시세 초입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후 암호화폐가 아마 상승 부분들을 더 1억을 이제 넘어서 1억 500만원 하고 있는데, 불과 올해 5월달에 1억 2천만원이었던 상황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최고점이 얼마입니까? 올해 최고점이 1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1월달에요. 근데 고점 대비 비트코인만 거의 마이너스 한 40% 정도 빠지고 나서의 반등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단 3일 동안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좀 지켜보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시점이 오게 되니까 추후에 비트코인 움직임과 함께 우리가 이 시장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주로 오늘 우리기술투자가 모처럼 만에 좀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도 좀 올랐지만 오늘 갭 상승하면서 거의 27%대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처참한 수준의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새로 진입하기에는 부담은 좀 적은 그러한 가격선이긴 하지만 단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도 조금 타점 포인트가 잡히게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를테면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한 저항 라인을 보게 되면 한 7,000원대 1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윗단 라인까지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갈지 아니면은 옆으로 한번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그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멤버십방이 될 텐데 진입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드리면서 암호화폐를 좀 편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에 좀 저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암호화폐 매매를 조금 관련주 위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눈여겨보셔도 좋고, 이 가상화폐 쪽으로 이슈가 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일단은 이 비트코인의 현재 상승의 중요한 이슈죠.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이것도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트럼프 규제 완화 법안 압박에 비트코인 뭐 7만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이 클래리티 법안 자체라는 게 사실 조만간 국회의회에 통과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한 건데, 결국에는 이 상품에 대한 지위를 확보를 하는 게 핵심인 법안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제도권에 가까워지는 암호화폐가 되겠고,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정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국채를 매입하면서 동시에 최근에 올라갔던 뭐 국채금리에 대한 안정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꾀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미국의 정책적인 이 재정적인 부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기보다는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이 제도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시장에 파급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암호화폐 쪽 이슈는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 관련주들 조금 체크하면서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적으로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몇 가지 보게 되면은 쿠콘이라는 종목도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좀 중소형주 단에서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의료기술 투자라든지 몇몇 종목 위주로만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네이버와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왜냐면 두나무와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죠. 네이버 파이낸셜과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주였던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우리기술투자와 같은 종목들이 지난해 딱 6월과 7월 딱 이 부분이네요. 이때 올라간 게 네이버의 두나무 합병 이슈에 대한 부분들로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상황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현재 저가 메리트를 기준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좀 고려를 한다면은 의미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요거는 추후에 또 조금 더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제였죠? 어제 목요일날 기준으로 상당히 이거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모더나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까지 상승하는 거는 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총이 거의 수십도 하나 기준으로 거의 40조 원 단위의 어떤 모더나가 거의 뭐 100조 원까지 달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날봉 기준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모더나도 참 코로나 때 장사를 잘했습니다. 보시면은 2019년도에 이와 같은 흐름이었다가 코로나 이후부터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또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더나가 맞아요. 네, 그 모더나가 이 강제로 우리에게 백신을 맞히게 했던 백신 관련 이슈로 거의 500불까지 갔었던 게 2021년도 당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국면이 끝나게 되면서 거의 우리나라의 신풍제약과 같은 흐름의 차트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이 암 치료 관련된, 보통 암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의 임상 실험을 하고 또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번에는 암을 예방하는 암 백신 쪽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코로나 백신으로
크게 재미를 봤던 모더나가 이번에 암 치료제가 아닌 암 백신을 가지고 이거를 임상 3상에서 좀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170%가 단 하루 만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물론 하루 정도 조정을 예상대로 마이너스 한 20% 정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거에 따른 이 바이오 섹터들의 스탠스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통상적인 거래 대금이 실린 이와 같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며칠간의 딱 쌍봉을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자연스러운 눌림목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 내지 하락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자체가 만들어질 텐데 이 흐름과 거의 동일하게 최근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파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올릭스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뭐 CMO 관련 혹은 RNA 관련된 이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왔고요. 이것도 관심 종목창을 좀 보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막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게 최근에 이 비트코인과 조금 비슷한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요.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알테오전도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거의 갭상승을 9%가량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됐고 아마 이 흐름 자체를 며칠간 이어가면서 아마 8월 말쯤에는 어느 정도 매매를 해야 될 섹터인가 그리고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인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가격인가를 8월 말쯤에 뭐 9월, 늦으면 9월 초쯤에요. 좀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연결을 지어서 현재 바이오 섹터에 좀 물려 계신 분이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바이오 sek터를 좀 진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라임 멤버십에서 조금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 아마 잡아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바이오 섹터 쪽이 이 CMO와 그리고 RNA 관련 섹터 위주로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 많이 갔습니다. 특히 SD팜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이 CMO와 관련된 그리고 mRNA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는 이 종목이죠. 네. 이 알테오젠이 아니라 네, 종목을 보게 되면은 SD팜이죠. 네, SD팜과 이것도 한 시총 2조 원대 수준으로 꽤나 큰 종목인데 거의 점상한가로 시작을 했어요. 거의. 근데 물론 가격을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이때 아마 좀 잘못 따라 잡으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를 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왜냐면 앞부분에 워낙 빼곡하게 놓여져 있는 이런 매물 구간 때문에 지금은 조금 소화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모더나가 이슈를 크게 태웠다면은 이렇게 잘 갔겠죠. 큰 폭으로요. 근데 지금 앞에 많은 매물대들을 지금 쉽사리 뚫고 가진 못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조금은 쉬어갈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타이밍을 잡기에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다음 주에 시작하게 될 프라임 멤버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ST팜이라는 종목도 좀 있었고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그때 상승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파미셀도 꽤 크게 올라갔었다가 좀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갭을 굉장히 크게 띄워놓고 전형적인 물량을 좀 떠넘기는 식으로 좀 하락을 했다 보니까 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또 추후에 다시 한번 다음 주 중에 짚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원전과 건설, 이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았는데 원전은 제가 가지고 온 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들 문의를 주셔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슈가 하나 나온 거를 보여드리면 이 화력발전소 관련된 9,300억 원대 달하는 이슈가 장초에 나왔어요. 장초에 나오면서 한 3%대 4%대 상승을 했지만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는 수주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딱 그 정도 수준만큼의 상승이었다라고 봤는데 오늘 올라놓고도 시장을 하기 위해서 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음전 마감했죠. 네. 이렇게 호재를 띄우고서도 음전 마감하는 흐름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좀 어떤 호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담보하진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반영이 돼서 높게 올라가는 시장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만큼 좀 좋지 않은 시점에서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봉 관점에서 좀 넓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73,000원대 라인 자체를 아직은 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옆으로 좀 횡보한 구간 자체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월봉 기준에서 한번 짚어드렸었죠. 이 쌍고점을 맞기도 전에 한번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현재 이 중요한 넥라인 자체들을 몇 개 살펴보면 한 6만원대 라인 정도, 최근 6만원대 라인에서 한번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85,000원대 라인에 막혀있다 보니까 더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봐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이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서 만약에 원전 쪽으로, 특히 가스 복합발전 화력소 쪽이 에너지 쪽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 좀 간접적으로 조금 내러티브를 연결지어서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화력복합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텍사스 쪽과 연결지어서 미국 쪽에 우리나라가 투자를 할 텐데, 이 안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이라는 것을 두산 에너비티가 제작을 합니다. 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것 가지고도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원전 이슈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가스터빈 관련 이슈 자체가 조금 발현이 된다라면은 두산 에너비티 쪽으로도 조금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흐름이 이르면 9월달쯤에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대미투자 협상 이슈가 기사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노려보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결지어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제 건설 쪽이다 라고 하는데, 건설과 2차전지만 몇 개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어느덧 1시간이 다 돼가서 시간이 빠르지만 좀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거 위주로 안내를 드릴 텐데, 오늘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삼성물산인데, 이것도 이제 이슈가 나온 것도 있는데, 바로 이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이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왜냐면 거의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가 삼성물산이다 보니까 막 그러한 부분을 좀 영향을 받아서 최근 일트간 반등을 좀 크게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후속적으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무언가가 더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건설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거나 대미투자 협상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좀 투자를 하게 됐을 시에 이 삼성물산 뿐만 아니라 뭐 현대건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외쪽으로 이 EPC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지금 최근에 반등을 좀 해줬고 61선 저항에서 막혀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횡보를 조금 끝내고 추후에 대미투자 협상 이슈가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우건설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건설주로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반등을 의미 있게 많이 했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21선 라인을 뭐 이탈을 일부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타이밍을 잡게 되면은 추후 이 대미투자 협상 관련된 이슈가 원래 8월 말쯤에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투자 부분들을 넘기고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닥달하고 전화해가지고 빨리 대미투자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넘기라라고 닥달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얽히게 되면서 현재 계속해서 좀 조율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9월달에 이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은 건설 섹터 그리고 원전 섹터, 더 나아가서 아마 이 화력복합 건설소 관련된,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 조정받고 있는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는 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설주 쪽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2차전지 쪽도 사실 의미 있는 지금 하락 조정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에코프로나 뭐 삼성 SDI 하나씩 가져오고 있긴 하지만 실적 발표가 지금 나왔지만 현재 시점에서 2차전지의 경우는
실적 발표에 대한 재미를 뭐 크게 봤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실적 발표가 뭐 그렇게 크게 현재 시점에서 의미 있게 또 나오고 있는 건 아니라서 작년이 굉장히 의미 있었죠. 왜냐면 흑자 전환을 조금 드라마틱하게 했던 해가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에 2차전지 쪽이 좀 컸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역시나 2차전지 쪽으로의 좀 활로를 찾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필요해 보입니다. ESS 관련된 수주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국책 사업으로 조만간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ESS 정부가 주관하는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조만간 경쟁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자그마한 호재에도 크게 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보니까요. 물론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지언정 가격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하면 2차전지 쪽으로도 아직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물론 우선순위는 아직까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일정 체크와 전체적으로 지수 점검, 섹터 점검까지 한 1시간 정도 지난 시간이랑 비슷하게 끝이 나네요. 아무래도 이제 프라임 멤버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또 조금 더 나은 방향성에서 주간 프리뷰 내용을 더 엄선해서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라임 멤버십과 연결지어서 할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유익하게 좀 보셨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충분히 좀 준비한다고 준비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초보자분들이 보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어려웠다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톡방을 통해서 올려주시면은 또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또 쉽고 확실하게 전달을 드릴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8월이 끝이 다가옵니다. 끝이 다가오는 만큼 8월 막바지에 준비를 잘 해야만 9월 달에 또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충분히 그러한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도 최근 시장이 좀 많이 빠졌지만 오늘도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신다면은 좋은 성과를 또 하반기에 얻어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또 잘 생각하시면서 8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나머지 내용들은 또 추후 톡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